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실범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과실범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과실의 반대말은 이제 고의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고의를 배웠습니다. 고의라는 것은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사, 이걸 합친 걸 이제 고의라고 했는데, 그래서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예 처벌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자, 어떤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면 처벌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의의 반대말로 과실범이 등장을 하는 건데요. 바로 과실범이라는 거, 과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져야 될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을 못한 거죠. 인식을 못해가지고 결과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실은 고의범에 비해서는 이제 불법의 정도가 좀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 법률에 규정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합니다. 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법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총 8가지 파트에서 8가지 파트에서만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실범 처벌 규정도요, 역시 고의보다는 약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의범에 비해서 고의범보다 현저하게 경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범죄는 8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고의범보다는 경하게 처벌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가보면, 자, 38페이지에 가보면 과실범에 처벌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읽어보시면,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그래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 총 몇 개? 8가지의 죄가 바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8가지 정도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워두면 좋은데요. 뭐 못 외웠다고 해서 문제를 풀거나 그런 데는 특별하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외워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뭐가 있느냐? 바로 일수죄가 있습니다. 자, 일수의 반대말은 실화입니다. 실화. 방화, 실화. 자, 그거는 물로 범죄를 홍수 일으키는 거예요. 홍수 일으키는 거.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실범 처벌은, 과실은 실제로 3가지를 처벌하는데요. 단순 과실, 업무상 과실, 그다음에 중과실 이렇게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수죄는요, 어떻게 되냐면 단순 과실만 처벌합니다. 단순과실만 처벌해요. 그래서 중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는데, 작물죄는요, 재산범죄거든요. 나중에 강론에 들어가 보면 이제 재산범죄가 나오는데, 재산범죄 중 유일하게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어요. 자, 재산범죄 중 유일하게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작물죄는요, 단순 과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순 과실은 처벌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업무상 과실하고 중과실만 처벌해요. 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2가지 파트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물론 6가지를 다 외워도 되지만은 그래도 뭐다? 요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 박스를 보시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8가지의 범죄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수는 일반 과실만 처벌하고, 그다음에 뭐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은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쭉쭉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가보면
작물죄 파트가 있는데 작물죄에서는 뭐다? 단순과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상하고 중과실만 처벌한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공부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실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과실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범의 종류가 있는데, 자, 과실범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뭐 일단 의미는 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 배웠던 게 있는데, 인식 있는 과실과 그다음 뭐다? 인식 없는 과실이 있죠.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어디서 배웠습니까? 미필적 고의할 때 배웠죠. 그래서 자, 이제 결과 발생을 용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과실되고, 그다음 인식 없는 과실은 일단 인식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식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느 쪽이 형량이 세겠습니까? 이쪽이 세겠죠. 이쪽은 좀 약할 건데, 근데 그거는 양형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법적으로는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별이 큰 의미가 없다. 자,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업무상 과실, 그다음에 중과실이죠. 근데 이걸 따지는데 따질 게 이제 뭐냐면 보통 과실, 여기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과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다? 업무상 과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과실하고 중과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보통과실하고 경과실은 사실상 같은 말이고 이걸 구별하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과실이 있겠죠. 일반적인 과실은 뭐다? 보통과실이고 경과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주의 의무 위반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뭐냐면 업무상 과실은 이제 업무가 앞에 붙죠. 업무라는 말이. 그러면 이제 업무라는 말이 붙는데 이 업무라는 건 어떤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때문에 주의 의무가 좀 더 세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결과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회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중하게 처벌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업무가 어떤 거냐? 업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그다음 뭐다?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입니다. 사회생활상의 지위 때문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죠. 그래서 자, 일단 업무라는 말이 붙으려면 사회생활상의 지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이고, 그다음에 뭐다? 사무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에요, 일.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결과 발생을 예견을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위험이 도사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보통 과실보다는 업무상 과실을 뭐한다? 중하게 처벌합니다.